네, 저는 오늘 그라마 툴로즈라는 마크 데리다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라마 툴로즈 하면 이게 도대체 뭐래? 뭔지 몰라서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라마 툴로즈 하면 이제 보카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레마라는 단어에 이 그리스어로 그라마투스, 이 편지라고 뜻하는 이 단어가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픽에 나오는 쓰다, 이런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쓰냐? 내 안에,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 아이들은 감각으로 느끼고 무언가를 이미지로 찍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게 쓰여 있냐면 흔적이 있어. 우리 안에 문자 언어처럼 흔적이 있는데 그것들은 텍스트로 될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돼서 나한테 다 그냥 찍힐 수도 있고요. 태아의 선이나 악보나 숫자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내 안에 언어 이전, 또 언어 속에 존재하는 내 안에 낙감으로 말하는 주인기표처럼 언어가 아니라 문자 언어가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감각, 지각 배웠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언어로 소통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이런 각인된 이미지가 들어와 있어. 그걸 나는 문자 언어, 에크리티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의 에크리티르를 흔적을 살펴보고 하는 학문이 바로 그라마톨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전에 서양 세계를 딱 보면 지금 미국이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중심이냐면 로고스, 말씀, 언어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세인 세대잖아요. 예전에 이제 운전학원도 보내고 우리 그리스 나라 배울 때 수사학 배웠죠. 그 단상의 작은 데에 올라가서 언어로 자기 이론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문화. 언어가 중심인 문화죠. 그런데 목소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신의 상징이야. 진리의 원천 기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는 열등한 거야. 이렇게 치부가 됐죠. 그런데 반대로 데리다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로고스인 중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림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이게 민족. 기호나 낱말로 표현했어? 그러면 야만 민족. 알파벳이나 글자를 사용해? 그러면 뭐요? 분명화된 민족. 이렇게 다 우열을 갈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리다가 진짜?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네? 진짜 그럴까요? 자, 자연이라 여기서 보면 자연, 현전, 문자 언어 이렇게 따지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생생한 상태,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한테 탁 들어와 있는 그런 생생하고 현전이고 기원이고 문자 언어. 이게 에크리티르라고 말씀드렸던 같은 거예요, 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상태가 분기가 단절이 돼버렸어. 결여가 나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문자 언어로 더 씌우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임신한 임산부가 있네요. 선생님들 미래기 때문에. 네. 제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 갑자기 이게 먹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매운 걸 안 먹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먹은 거 이게 뭘까요? 불닭볶음. 자, 이 제 원문자가 불닭볶음이 죽어오면서 고정돼 버리고 끼어졌죠? 죽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김치볶음밥. 이걸 설명하려니까 엄마가 그때 해줬던 김치볶음밥. 또 거기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갔지. 돼지고기를 왕창 넣어야 돼. 이거는 찬밥으로 했고 압력밥솥에다 했어. 이런 것들을 이 언어들로 계속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언어로 뭘 해요? 붙이죠. 그것처럼 대리 보충한다라는 완전한 이 이미지. 이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매운 걸 못 먹는데 엄마가 해줬어. 그러면 엄마의 사랑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은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때 느낀 나의 감정. 그때 느낀 나의 원 문자는 이 말로 언어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외부적인 첨가가 일어난다. 계속 더 씌워서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기에 가까워지려고 계속 덧붙인다는 거예요. 문자도.
그렇기 때문에 첨가되는 것은 그냥 없는 상태가 아니야.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야. 직관적인 현장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그 완전히 자연 상태, 막 생생하게 막 짜릿짜릿한 이런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상태를 다시 설명하고 알려주고 말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음성 언어를 통해서 계속 첨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유행이라는 증상, 첨가된 것은 밑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성적 경험을 말합니다. 성적 경험을 말해야 되는데 그때 엄마가 느꼈던 그런 현적, 그때 그 짜릿함, 희열, 정율 이거를 몸은 기억할 때지만 머리에서 잘 몰라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로 나온다는 그걸 설명하고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유행위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작품이 찾아보실까 궁금하실까봐 써놨어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도록. 저희 질문은 자유가 그럼 왜 대리붙는가? 네. 어머니 삶에 대해서 부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나랑 똑같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100% 공감하면 신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신이 아닌 이상 엄마가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 사이에서 대체 놀이가 일어나는데 그 대체 놀이로 활용하는 게 무엇이다? 자위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자유에 대한 고정관, 고개 못 드시는 분들 제가 확인할게요. 네, 조금 사유가 바뀌시고, 이 강의를 학교에서 해도 될까? 이거 좀 판단 좀 해보세요. 네. 너무 좋아. 그런데 하면 안 된대. 이 사이에서의 갈등 때문에 더 하고 싶다라는 죽음을 유혹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더 해. 그게 바로 자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자유행위를 타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냐면 옷을 다 벗겨봤더니 살 벗겨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크리티크가 있더라. 내가 정말 현전으로 겪었던 생생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요즘 엄마들, 여기서는 엄마들이 없지만 나중에 그럴 일은 공부하신 분은 공부하셔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만약 이렇다면 다른 거 아이들 손 빨아요. 우리 아이가 뭐뭐 해요. 이런 것들은 다 고민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데 이 부분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땀을 이렇게 막 머리 돌릴 때까지 하고 있으면 내 아이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고 있으면 순간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오늘 하고 잘 때는 정말 그냥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와 생각이 들더라고. 손가락까지 이런 거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다른 친구들 안 하는 걸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불안해요. 때려가지고 손을 이제 모아가지고 준 부위를 이제 만지는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맞습니다. 얘기는 선뜻 꺼내기가 괜히 말했다가 저희가 약간 이상한 이미지가 되지만 약간 엄마로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사를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못 참겠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하는 게 사실 제일 걱정됩니다. 자, 부모님들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세요? 지식이 있고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라고 해석할게요. 모르면 내 아이가 계속 반복하고 습관이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 주제가 자유 말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민 때문에 운영을 좀 찾아갔네요. 이 지식 그분들이 알면 자, 엄마하고 느꼈던 그 현존의 경험, 생생한 경험 기억하진 못하지만 몸에 다 찍혀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다라는 없어? 살아있을 수가 없어. 다 있어.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엄마가 둘째 임신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죠. 결례가 나겠네요. 엄마가 병원에 갔어.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러면 엄마가 부재해. 또 이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에서 이제 복귀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아이랑 이제 떨어지면서 아이는 이렇게 막 희열적으로 정열적으로 느끼던 엄마와의 이 현전을 전혀 박탈당한 것처럼 이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사이 간극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는 대체로
결혈을 메우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를 하기 위해서 베리, 고추, 자기를 위로하는 행동이 무엇 한다? 자위를 한다. 자기 몸을 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놀이를 풀어낸다. 근데 놀이의 형태가 엄마 아빠 놀이 깔 수 있고 손가락 깔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 저희 가까이 있는 아이거든요. 매달리게 그렇게 해요. 매달려서 땀을 찔르면서 막 그게 너무 기분이 좋대요. 자, 자기를 위로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요것만은 못 봐주겠네. 누가 불편해? 엄마가 불편해.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이 엄마가 없는 사랑스러운 엄마를 기억하면서 상상하면서 엄마가 누웠던 침대에 뽀뽀도 하고 커튼에다 뽀뽀도 하고 이렇게 막 강렬하게 막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다 컸어도 가끔씩 엄마 침대 와서 그냥 누워있어요. 여기 왜 왔어? 그냥 몰라. 아, 잠깐 결여가 나서 메우러 왔구나.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 강아지도 원장님이 나가시려고 그러면 원장님 옷 행거 밑에 들어가서 냄새 맡아요. 그 아이들이 그 후각적인 그 언어로만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감각적으로 찍힐 때 들어와 있는 것도 다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스를 퍼부었어요. 엄마가 딱 나타났어. 어떻게 될까요? 곧 올 것 같잖아. 상상력이 사라졌어. 정열적인 것이 사라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이들은 이러면서 뭐가 크냐면 정신성이 큰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을 가질 수 있는, 정신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성차공식 우리 강의 들었었잖아요. 남자는 세상, 소문자 대상에 계속 매료되면서 계속 쫓아가는. 그래서 진짜 성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환상 대상하고만 관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침대에 뽀뽀하고 커튼에다 뽀뽀하고 이런 증상에 묶일 게 아니라 무엇 하고 싶은 거다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성을 엄마를 그런 대상을 차지하고 싶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이상형이 있어. 어떤 이상형? 상상해볼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한테는 제일 연예인 뭐 좋아하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네, 그랬어요. 이런 대상을 환상을 가지고, 내 남자친구가 저런 대상을 상상을 한단 말이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지, 나한테. 남자분들은 누가 있어요? 제가 장원영 데려왔어요. 별로 아닌가요? 키비트 되면서요. 이런 대상을 상상하면서 내가 내 정신성을 고양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이거. 왜? 그 장원영이나 이 차은우한테 내가 상상하는데 너 좀 사용해도 돼? 수락 안 받아도 돼. 내 마음이야. 그죠? 엄마가 사라지는 붙어 있으면 그렇게 정신성을 탄생할 수 없어. 떨어져 있을 때 아이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무엇을 발달시킨다? 정신성을 발달시킨다. 정신성이 상상력을 발달시켜서 그 간극, 엄마와의 교제에 대한 간극을 이런 자위라는 놀이로 대체해서 정신성이라는 놀이로 대체해서 풀어내고 지식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위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셨나요? 안 바뀌셨어요? 또 할게요. 자,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누가 좋아? 아빠, 아이고, 축하드려요. 요 처음에 태어난 시기에서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랑 물 못 빨고 하면서 정말 하나의 축제라고 표현을 하네요. 축제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막 이 사랑 관계, 애정 관계,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런 정념을 막 나눈다고 얘기해요. 이 시기 지나면 뭐가 오죠? 네, 근친상간, 금기 시대가 옵니다. 자, 이제 엄마 내 맘대로 가질 수 있나요? 아빠가 안 돼, 엄마 거야. 자, 우리 영상 찾다 보니까 장난으로 막 올리는데 엄마랑 아빠랑 뽀뽀할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안 돼, 내 거야. 엄마 내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금기가 들어오겠죠? 엄마 내 거야. 그럴 때 아이는 금기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랑 거리를 둬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기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금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 하고 싶다. 이게 뭘까요?
이거 저희 큰아이, 큰아이 없으니까 얘기하세요. 큰아이 실내화 가방이에요. 근데 제가 생강박 했잖아요. 아시죠? 건강검진증 심했던 거. 자연드림 찾아서 이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연드림에도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을까요? 껌이 없더라고요. 껌. 그럼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잠깐만 자연드림 그래도 건강식품을 파는 곳인데 껌이 없어? 그 껌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껌 먹으면 돼 안 돼? 그랬더니 어느 날 가방에서 껌이 나오더라고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구나. 네. 이 아이가 그냥 그 자연적으로 그 결혈을 메우려고 자기 몸을 만졌는데 기분이 좋아. 그런데 엄마가 안 돼. 너 그럼 고추 잘려. 고추 썩어. 큰일 나. 누가 떼가. 이렇게 거세이면서 막 불안을 넣어. 안 된다는 금기를 계속 넣어. 그러면 애 안에는 뭐가 생겨? 내면화 시켰더니 했더니 기분 좋아. 그럼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껌처럼 너무 더 하고 싶어. 마음기와 죽음에 노출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더 강박적으로 더 하고 싶어진다. 그러면 계속 하라고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 안에서 내면에서 갈등이 더 심해지겠죠. 자, 루소가 자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동반하는 만족이다. 그래서 근데 이 죽음을 동반하는 자위가 엄청나게 나한테 유혹적이야. 왜냐하면 루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학자예요. 언어 기원에 관한 시론을 썼고요. 고백론을 썼고요. 애니를 썼어요. 교육학자예요. 그런데 이 환경적으로 이분은 여성과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간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를 할 수 없는데 대리만족으로 자위를 해봤더니 너무 좋아. 근데 교육학자라서 금기는 완성감이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너를 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대리보충은 나같이 이렇게 진짜 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남자와 여성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건강을 주고 원기를 북돋아 주고 무절제한 삶을 바로 잡아줘. 좋은 거야. 그쵸? 쾌락을 만끽, 이거는 루소가 한 말이에요. 네. 쾌락을 만끽한다는 거. 자,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운명이 자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아까 교육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체질, 습득되어 온 힘이 다 파괴됐어. 정력이 소비됐어. 자, 반대에서 막 금기 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맞들리면 어떻게 된다? 자, 신세 망칠 수 있다. 자기 얘기예요. 너무 자책이 심했던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야, 나 자위 여러 번 해서 어떤 분은 40번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자책을 한다는 사람이, 교육. 자, 그래서 이 정치 너무 강해? 대리보충 있다, 없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교회 오빠가 그 여자 이미지 까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외설적으로 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금기가 강하고 강할수록 어떻게? 너무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이게 올라오는 거야. 자, 그러면 금기가 나쁘게만 하냐? 데리다가 핵심을 파헤치죠. 야, 어떻게 자기가 나쁘게만 해? 내가 전에 현정이랑 아까 그 완벽한 엄마와의 그 생생한 그 감정이죠. 그거를 자리를 통해서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 네. 막 혼자 그 느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안 해본 것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이, 참. 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게 막 느껴져.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아. 제가 얼굴 빨개졌죠, 지금. 그리고 진짜 남자들을, 나한테 오지도 않아. 여성들을 소집했는데, 저 남성들을 소집했어요. 네, 내 마음대로 부재 중인 여성들을 남성들 다 소집할 수 있어. 공이 필요 없어. 근데 소집할 수 있어. 중요한 거. 자기의 감정. 그 완벽 대상하고 하면 해달라고 해도 딱 내 맘대로 안 해줘. 딱 맞아떨어지지가. 조금 위에, 거기 위에 떨어지면? 근데 너무 야한가? 아니. 그냥
네, 자기 감정을 저도 유발시켜. 얼마나 대리부침이 할 수 있는 자위가 나쁘다고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 자위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냐? 예전에도 있었대요. 한번 보시게요. 옛날 사람들의 자기 위로 방법 남성편 아무거나 로마의 습관 통치의 자기 위로 방법은 기원전 450년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결과 의외등과 같은 문화적으로 달라 위로를 확보합니다. 요즘 놀라는 내 해설의 원인은 과거 스스키 내가 스스로 달라오고 외로움을 달리는 방법으로 1050년 천으로 이어서 현상의 인명을 만들었습니다. 동시 전문이 경험되는 삶을 인지하기 위해 경상을 위한 스스이전을 제작하고 지시합니다. 이것들은 그 근발의 모델 바비리언의 시초가 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나와 90년대 미국 3A 회사의 사업 딜러스는 챕터에 저런 로나우드리 디너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결혼도와 에이즈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뜻을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기발한 장난감이 나올까요? 여자 여자분의 자기 위로 방법 남자라는 건 맞죠? 지원자 누나 8,000원 두석기 티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발견된 태조방에서 만들어진 남성 성기 모양의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혈액으로 보아 자기 위로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게트 궤도 저는 그리스에 사는 바게트의 궤도로 설명합니다. 을 기원하고 있다면 오프레이스라는 이름의 많은 사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비트리와 클리퍼라는 카페트 원숭이의 거를 기반화한 가운데 중국의 거의 목숨을 걸고 내려오면 달려있고 신흥시대에도 과거에서도 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암흑 중에서 발견된 목각 제도는 각지 얘기하는 이름으로 과거의 외로움을 달려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일본에서는 개인적으로라는 근처적 길을 연결해 이곳에서 외로움을 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기 위로 대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대사하면서 앉아서도 앉아서 인체된 경우가 많이 된다면 점점 올바르게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고 홍보하러 온 사람은 아니고요. 네.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루소가 데리다가 루소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위험한 대리부침 얘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 그거는 그 안에 이 자위행위라고 하는 것 너머에 뭐가 있다? 원문자가 있다. 에크트가 있다.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벗기면 뭐가 있어요? 뼈가 있는 거죠. 덧붙여져 있지만 그 덧붙여져 있는 걸 해체하고 들어가면 대리자는 해체주의잖아요. 해체하고 들어가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현저, 생생하게 느꼈던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것이 이제 현정이에요. 이런 것들 알고 싶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을 따라가봐. 우리가 자위를 해. 현정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할 때만 흥분해서 하지 마. 괜히 또 했어. 왜 했어? 막 금기 오는 거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한단 말이야. 그래, 오늘은 너무 외로웠잖아.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었잖아. 이 의미를 넣었다 뺐다 잘 알아두세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웃으시는 분들은 알아들으신 걸로. 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초적인 반사를 통해서 무한 반복하다 보면 그 행위 거기에 의미가 빨간색으로만 일단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의미를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좋아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의미가 옅어져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에크리티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현저는 자위로 바꿔보면 똑같아요. 현저는 글쓰기로 바꿔보면 똑같아요. 현저하는 나. 완전히 막 여기서 몰입하고 생생한 걸 느끼는 나. 누구만 알아 그 가치를? 나만 알아. 그런데 그것들을 대상을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내적인 싸움. 이 이제 자위가 정신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글쓰기가 정신성이잖아요. 그러면 써보셨죠? 우리 써보신 분들 아시죠? 글자 하나 쓰다가 이거 아니잖아. 첨가해. 하다 보면 의미가 딴 데가 있어. 이것처럼 이 글쓰기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 너머에 우리는 그 에피소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상징적인 죽음의 시간이죠. 글쓰기는 죽음의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고 다시 또 뭔가 생성돼. 또 의미가 죽었어. 또 생성돼. 여기서 자위에 대한 개념이 딱 고정되어 있었어. 근데 자위를 끝났더니 이게 아니네? 좀 다르네? 재전후가 일어나면 좀 더 확장된 생존을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 생존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 문자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자위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증상의 하나예요.
이 대리 보충이라는 거죠. 부족함을 결연한 것을 메꾸고 채우기 위한 하나의 고도 자이다. 대신하는 하위 신급이다라고 묻지 못하시는 분은 이해 못하신 걸로 그냥 넘어가고요. 하위 신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로고스 중심 언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지마, 부정적인 거야, 비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명령을 해버린다라는 고정을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해체 들어가고 펴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그게 비도덕적이야. 도덕의 근원이야 라고 여기다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유에 대한 이 자유를 자신이 계속 대리보충하고 있는 거로 채워보시면 단어를 바꿔보시면 자기 삶에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일개하고 계신데 모르죠. 조효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문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덧붙여진 삶을 살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 원문자를 찾아서 해체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자유가 그런 대리 보충의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